혹시 매년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2025년에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2.5% 수준인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고도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짜장면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법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시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신경 쓸 여력 없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투자법을 완벽하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S&P 500 ETF 투자, 세금 절세 전략, 그리고 당신에게 딱 맞는 계좌 선택까지 이 영상 하나면 다른 영상 찾아볼 필요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의 이름은 바로 S&P 500입니다. 이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돈 잘 버는 500개 기업만 엄선해서 한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스타벅스, 코카콜라까지 이미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세요? 그는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어두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평생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며 부를 쌓은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딱한 가지 미국 대표팀 500명에게 그냥 다 맡겨라라고 말한 겁니다. 2007년 버핏은 월스트리트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고른 펀드 5개 묶음과 S&P 500 인덱스 펀드 중 어느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며 얻은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냥 S&P 500 지수를 가만히 따라가기만 했던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나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2%씩 성장했습니다. 이게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연리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차이,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S&P 500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점입니다. 시대에 뒤처지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야후 같은 기업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S&P 5억억이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스타 선수로 교체해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하는 걸까요?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해보면 타이거, 코덱스, SPY, VO 같은 암호 같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커피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미국 본토에는 SPY, VO 같은 원조 브랜드들이 있죠. 모두 같은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99.9% 똑같이 움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 브랜드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살 것인가입니다. 집밥 편의점에서 파는 국내 시판 커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살 것이냐의 문제죠.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지워야 할 최악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언뜻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붙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2%죠. 15.4%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여러분이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3%로 끝나지만 그 초과분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서 최대 49억 5%에 달하는 세율을 얻어맞게 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합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22%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본 공제 혜택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가 정답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개의 연금 계좌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55세까지 과세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이 ETF를 팔고 다른 걸 사든 배당이 들어오든 55세가 되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떼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받기 시작하면 나이에 따라 단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의 순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해외 직접 투자였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도 약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5.5%, 즉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셋째,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의 혜택입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900만 원을 투자하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16.5%의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겁니다. 그럼 55세 이전에 써야 할 돈, 중장기적인 목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열립니다. ISA 계좌와 해외 직접 투자의 맞대결입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S&P 500에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직접 계좌에서 매년 250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을 실현했다면 최종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005만 원입니다.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2만 원입니다. 단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7만 원을 더 벌어다 줍니다. 역사상 최고점에 매년 산 불운의 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똑같이 2,000달러씩 투자했는데 하필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최고점, 즉 상투 끝자락에서만 투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팬데믹 직전 최고점에 샀는데도 그녀의 최종 자산은 약 193.43달러였습니다. 반면 현금만 들고 기회를 엿보던 미루는 레리의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40.357달러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산 사람이 타이밍을 재느라 투자를 아예 안 한 사람보다 자산을 3배 넘게 불렸습니다. 즉시 투자한 애슐리는 170.55달러, 완벽한 타이밍의 피터는 186.77달러를 벌었습니다. 차이는 15.22달러로 미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적립식 투자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수량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을 공포의 시간에서 박스 세일 축제로 바꿔주는 마법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자산 배분도 필수입니다. 주식 50%, 채권 30%, 금 20% 포트폴리오는 2008년 위기 때 15%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면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거의 반토막,
50% 폭락했습니다. 리밸런싱은 비율이 깨지면 기계적으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폭락 시 안전자산을 팔아 주식을 사고 과열 시 주식을 파는 시스템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3년 이상 장기 투자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사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고액 투자자 3년 내 목돈이 필요한 분, 달러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분은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무조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당장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은 1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계좌를 만들어야 3년 의무기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둘째, 연금저축 계좌도 함께 개설하세요. 10.5%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정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